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네.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그 14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네, 언제 들어도 신나는 어쿠스틱 밴드 신나는 섬의 아침부터 카니발을 들으면서 밤 10시에 공개되는 문화랑 예술이랑 여러분들의 어떤 졸리운 밤을 잠시 깨워가면서 오늘의 문화랑 예술이랑 14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원 FM의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사실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 단원 FM이라고 하는 이 라디오 채널 지금은 뭐 공중파를 통해서 주파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 과정이지만 유튜브 통해서 이제 시험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단원 FM이라고 하는 그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들을 듣다가 제가 진행했던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그램을 들었던 어떤 분께서 제가 소개드렸던 락킹댄서 박민식님의 편을 들으시다가 뭔가 내가 기획하고 있던 내가 구상하고 있던 이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이 박민식이라고 하는 댄서님이 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단원 FM에 또 전화를 또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 단원 FM이라고 하는 공동체 라디오 채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사람이 단원 FM이라고 하는 라디오 공동체 채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내가 기획하고 있는 이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일까 혹은 필요한 예술인들일까라고 하는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통로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실감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화랑 예술이랑 오늘 14번째 시간 또 시작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함주명 국악인 풍물마당 터주의 함주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풍물마당 터주의 공연단장 함주명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거 사실은 지난번에 오셨을 때 2회차를 다 녹음을 했으면 편했을 텐데 지난주 녹음 스튜디오의 스케줄이 약간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좀 꼬여가지고 부득이 2주 연속 이 단원 FM 스튜디오를 방문하게 되셨는데 어떠세요? 한 2번 정도 오니까 이 스튜디오가 정이 좀 들지 않나요? 네, 뭐 사랑방 같고 네네네.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요 앞전에 녹음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살짝 봤는데 네네네. 뭐 표정들도 좋아 보시고 되게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단원 FM 녹음 스튜디오는 안산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따뜻한 사랑방을 찾아오듯이 찾아오셔서 그냥 있으시면 안 되시고 우리 함주명님 같은 경우는 벌써 2번이나 찾아오셨기 때문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국악 방송을 한번 직접 기획하셔가지고 국악 방송 한번 기획하셔가지고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어떤가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이렇게 또 코를 하나 꿰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 듣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구상해 보시고 급하게 뭐 할 필요는 없으니까 국악 방송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싶으면 사실 국악 방송은 그 음원들을 몇 개 준비해서 본인이 이야기 해설하면서 음원을 꾸준히 한 뭐 7, 8곡이라도 틀어주는 방송으로 가면 국악을 감상하는 방송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또 안산의 국악인들 혹은 안산을 떠나서 여러 국악인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가면 또 국악인들을 소개하는 컨셉으로도 갈 수 있고 열려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해서 언젠가 또 단원 FM 방송 통해서 우리 함주명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주명님과 함께 사물놀이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고, 그리고 뭐 사물놀이가 사실은 이제 농악이라고 불리웠던 어떤 풍물굿에서부터 꾸준히 쭉 변천해오는 과정에서 사물놀이도 정식화됐던 여러 가지 역사를 더듬어 봤는데, 이번 회차에는 사람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풍물마당 터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그 차도사님이거든요. 네. 저희 지금 대표님이시죠. 그렇죠. 차도열 대표님이신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차도열 대표님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한 그 푸근한 인상, 그러면서도 뭔가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 같지 않은, 저 멀리 일제강점기에서 툭 튀어나온 듯한 느낌의 그런 비주얼의 인물이 바로 차도열 대표님인데, 그 사실 풍물마당 터주가 맨 처음 생길 때 차도열 대표님의 역할이 되게 컸죠? 네, 차도열 대표님이 네. 저희 창단 멤버시죠. 그렇죠. 창단 멤버시고 그 네네네. 이후에 네. 단원분들이 한 부분 정도 더 계셨고, 저보다 선배님들이, 그리고 네네네. 저보다 후배도 한두 명 더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또 저희 사무실에서 배웠던 친구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어쨌든 시작과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저희 대표님이시죠.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은 한 예술단체의 시작을 함께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예술단체들을 살펴봤을 때에 뭐 저 역시도 2005년도에 극단 걸판을 시작을 했다가 지금 현재 걸판에 몸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인데, 우리 차도열 대표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악인 차도열이라고 했을 때 가장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 태평소? 네. 네네네. 차도열님에 대한 좀 어떤 분인지,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또 안산에서 어떤 또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대표님은요, 터주 창단 멤버시고 초창기부터 이렇게 태평소를 좀 담당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후배분들이 더 많았던 시기였으니까 태평소를 담당하시고, 물론 저희랑 똑같이 지금 터주가 공연하는 모습 똑같이 상모 돌리고 이런 거 다 하시다가 이제 포지션이 이제 이렇게 정해지면서 네네네. 팀이니까 네. 포지션이 정해지면서 태평소 쪽을 담당하셔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태평소였어요. 제가 안산에 99년도에 처음 와서 뵀는데 그때도 태평소 하셨었거든요. 네. 그리고 차도열 대표님 터주 대표, 가시적으로 터주 대표.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 게 지난 시간에 안산에 네네네. 지역문화재 얘기했듯이 네. 와리풍물과 둔배미놀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둔배미놀이 보존회 회장님이세요 지금. 둔배미놀이 보존회 회장님. 네, 지금. 그리고 그 안산문화원, 네. 안산문화원에서 와리풍물놀이 지도위원으로 활동을 하셔서 계속 꾸준하게 와리풍물놀이, 안산문화원에서 하는 와리풍물놀이 강좌와 와리가 와동이잖아요. 네, 와동이죠. 와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어허. 풍물놀이 강좌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군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각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승되어 오는 전통 문화가 있는데요. 안산은 와리풍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둔배미놀이를 소개를 좀 드렸지만, 와리풍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지금 현재 와동이 옛날에는 와리라고 불렸기 때문인데, 와리풍물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있었던 상쇠 선생님이 계셨어요. 천병희 선생님이라고. 네, 천병희 선생님 네. 계시죠. 그렇죠. 그분이야말로 진짜 와리풍물을 계승했던 계승자인데, 천병희 선생님을 이제 계승할 후계자가 거의 차도열 대표님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안산문화원에서 차도일 대표님이 수업을 이제 천 선생님의 보조 같은 느낌. 제가 처음에 와서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계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요. 네네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뭐 거의 30년 정도 계속 매주 같은 시간에 수업을 하고 계시고, 선생님이 제가 기억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26년생이신가 그러셨어요. 천병희 선생님.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나이가 네. 많이 있으신 거죠. 근데 아직도 정정하게 와동주민센터 수업할 때 간간히 나오시나요? 나오시고요. 네. 어머나. 네, 문화원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나오시긴 하는데 조금 이제
건너 나오시는 것 같고 저도 매주 가지 않기 때문에 못 뵀는데 작년 가을에도 거기서 수업하는 데서 선생님 뵀어요. 진짜 대단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천병희 선생님 그 근황이 궁금했었는데 네. 지금 그 주민번호 앞자리가 26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6으로 시작하는 선생님 지금 현재 23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의 100살 가까운 네. 97 나이에 지금 간간히 와동 주민센터 수업할 때 나오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건강한 모습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보기가 좋네요. 여전히 아직도 생존해 계시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쭉 그 몸으로 표현했었던 안산의 전통 가락이죠. 와리풍물 가락. 그다음에 가락뿐만 아니고 와리풍물은 또 독특한 진풀이가 있는데 그런 어떤 와리풍물을 지켜오고 계신데 그 후계자가 바로 풍물마당 터주의 대표이신 차도열 선생님입니다. 차도열 선생님 나중에 뭐 인간문화재 같은 거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네. 아니 그 아까 그 경기도 문화재, 뭐 안산 문화재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뭐 안산형 뭐 이렇게 인간문화재로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와리풍물놀이하고 돈뱀놀이 보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문화재로 지적이 돼 있어요. 지정이. 그렇죠, 근데 그렇죠. 단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풍물놀이 그 놀이 자체가 무형 문화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이 보전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네네네네. 단체의 소정의 뭐 보조금 아하. 정확히 얘기하면 계승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이어나가는 교육을 할 수 있게끔의 네네네.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계승 활동에 대한 네. 최소한의 경비를 좋습니다. 어쨌건 이 차도열 대표님 여러분 그 청취자 여러분들 그 혹여라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나중에 풍마당 터주 공연할 때 한번 봐보십시오. 그 비주얼이 너무 멋있습니다. 수염 멋지게 기르고 태평소 부르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섹시하세요. 나중에 꼭 기대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차도열 대표님에 대한 설명 이 정도까지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생각나는 거 있으면 추가로 하기로 하고 제가 알기로 풍마당 터주의 기틀을 잡아야 됐던 그 초창기 시기에 물론 이제 가장 맨 처음에 계셨던 유광수 선생님, 뭐 최오진 선배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 선생님들을 좀 제외하고 제가 좀 잘 기억하는 사람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차도열 대표님 말고 손경서라고 하는 신이 부여한 장구 실력 정말 놀라운 장구 실력의 소유자 손경서님이 떠오르는데요. 손경서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손경서 선배님은 장구를 치셨던 분이고요.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저희 단체에서 제일 쉽게 얘기하면 기능이 장구를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구를 제일 잘 쳤습니다. 그래서 장구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처럼 네네네. 많이 배운 거죠.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직업인으로서 공부해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 첫 걸음부터 다시 배우게 된 거죠. 네네네. 선생님한테. 그리고 여기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옛날에는 뭐 안산 캠퍼스였겠죠. 맞습니다. 거기 있는 풍물패 한우 풍물패 한우리 출신이시고요. 곳이죠. 한우리 출신이시고요. 그 안산 지역 이쪽에서 어떤 그 80년대에 이런 청년 운동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그런 분들이 지역 사회 문화 활동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역에 남으셔서 이렇게 저희 풍마당 터주에 창단하고 바로 다음 해부터 활동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거의 풍마당 터주의 처음을 거의 같이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한 2년 차부터 같이 했으니까. 그게 연수로는 2년인데 만으로는 2년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지만 창단 공연이라는 저희 사무실에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열심히 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 전국적으로 대학 풍물패에서 그 말하자면 예술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한 케이스가 아니고 대학 풍물패에서 장구나 꽹과리나 이 악기를 배웠던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그 지역에 풍물패를 만들고 계속 그 장구와 꽹과리를 치면서 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풍물마당 터주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이유는
단순히 어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장구치고 꽹과리 쳤다기보다는 장구와 꽹과리의 실력이 사실은 엄청난 패였던 것 같아요. 폴마당 터주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그러니까 전문적 사물놀이 패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손경서 선배님의 역할이 대단히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주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송경서 선배님이 이제 그런 서울이나 네네네. 이런 데서 활동하시거나 타 지역에도 저희 터주처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풍물패.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유사한 형식으로 지역에 자리 잡은 그런 팀들의 선배님들 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인연이 되면서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인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예능에 대한 교육을 배우고 같이 배우고 선배님들한테 배우고 저도 그런 선배님들을 선생님으로 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터주에 있어서 그런 분들하고의 인간관계에 딱 중간 견인차 역할을 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그냥 그렇게 활동을 했어도 됐는데 이 송경서 선생은 안산에 서울예대가 있는 게 또 행운이었죠. 서울예대 국악과에 재입학을 하죠. 아니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서울예대와의 관계를 대학원을 맺잖아. 갔습니다. 대학원. 그랬나요? 네. 제가 착각을 했군요. 어쨌건 그 고 전문 서울예대 입학하신 거는 음. 저희 풍물마당 터주 첫 대표님이셨던 유광수 대표님이 서울예대. 그랬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네네네네. 송경서 선배님은 나중에 공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문학 쪽으로 진학을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셨어요. 그래요. 송경서 선배님은 그렇죠. 이 음악도 음악이지만 약간 불교 음악 왠지 철학하고도 어울리는 양반이에요. 철학하고 네. 많이 어울리시는 분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어딘가에서 열심히 목공으로 또 활동하고 계실 텐데 송경서 선배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권지훈 단원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죠. 네, 그분은 대체 누구신가요? 송경서 선배님 그 대학교 동아리 후배였던 거고요. 네. 또 유사하게 지역에서 이렇게 그런 문화 활동을 하고 싶어서 안산민의총 사무국장인가 이걸로 오셔서 안산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걸로 알고는 있어요. 네네네네. 얼마 1년도 채 안 하신 걸로 제가 듣긴 했는데 그리고 바로 터주로. 제가 안산에 없을 때라. 네네네네. 역사에 대한 부분이라서 어딘가로부터 들은 얘기죠. 네. 근데 안산문 민의총이 화랑유원지의 거기 지에 사무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앞에가 터주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알게 되고 원래 알던 관계였으니까. 네네. 그래서 오게 됐고 그다음에 자리 잡으시고 사물놀이를 업으로 하셔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바꾸셔서 터주에서 어느 정도 터주가 전국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큰 선생님 이광 선생님까지 만나고 이렇게 활동할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꽹과리를 담당하셨던 선배님이시죠. 그리고 업무, 행정 업무라든 이런 업무 처리를 다 도맡아 하셨었지요. 맞습니다. 그 선배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한 브레인이었어요. 똑똑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술단체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공모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공모 사업을 진행했으면 정산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서류 업무, 행정 업무가 필요한데 권지훈이라고 하는 국악인께서는 그런 똑똑한 스마트한 그 브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 업무에 능하셨고 그리고 풍마당 터주에서 상수를 맡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꽹과리를 굉장히 잘 쳤는데 권지훈 선배는 어깨가 굉장히 넓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도 느꼈지만 어깨가 넓어서 꽹과리 치기에 아주 유리한 체형 조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깨가 무척 넓은 사람. 물론 어깨가 넓다고 해서 꽹과리 잘 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느꼈던 것 같고 어쨌건 말 나온 김에 이 풍마당 터주의 차도열 손경서, 권지훈이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세 분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풍마당 터주가 존재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세 분의 선배가 아까 우리 함주명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민족음악의 대가죠. 사물놀이를 창시하셨던 이광수 선생님과의 인연을 또 맺어서 민족음악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맨 처음 초창기 때
이광수 선생님과의 인연을 맺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네. 그러면서 또 우리 함주명 선생님이도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함주명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터주에 들어오게 됐는지 아까 들어보니까 1999년도에 안산에 왔다고 하는데요. 벌써 24년이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터주로 들어오게 됐는지도 음악을 듣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듣게 될 음악은요. 혹시 뭐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리 함주명 선생님. 이광수 선생님의 비날입니다. 네. 요거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그 송경서 선배님, 네. 권지훈 선배님, 그리고 저, 그리고 이광수 선생님 비나리의 명인이시죠. 사물놀이를 만든 맞습니다. 그 선생님하고 또 매개체가 되신 선생님이 계세요. 네. 충주에서 활동하시는 네. 이용광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아. 그렇게 해서 사물 4명과 네. 이광수 선생님 그리고 프리재즈 듀오이신 박재천, 박미연, 재천 앤 미연이라고 하는데 네. 그 팀과 함께 크로스오버 음반을 낸 거예요. 어허. 시기가 벌써 한 2007년도 8년도고요. 아. 2008년도에 한국 네. 대중음악상 크로스오버 부분 수상을 했던 이 음반이에요. 음반이 네. 어머 그랬군요. 그리고 네. 거기에서 쭉 연주가 되는 와중에 비나리 고사덕담이죠. 고사덕담을 사물팀과 그다음에 피아노 퍼커션까지 다 들어가서 전체 합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나리에서도 이제 빠른 부분과 느린 부분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나눌 수 있는데 빠른 네. 부분 먼저 네. 한다. 선고사. 아하. 선고사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 예산족이라고 하는 앨범의 음악인데요. 저희가 좀 길어서 처음부터 들려드리진 못하고 중간부터 들려드리는데 한번 쭉 들어보시면 고맙게. 처음부터 선고사를 처음부터 들어볼까요? 크로스오버니까 재즈 음악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네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요 이 선고사 아예 재즈 음악으로부터 시작하는 아예 이 한 곡을 통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반하실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양동국세 삼각석이 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대골 짓고 대골 앞에는 육자로다.
영수 고맙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무궁이라 원난의 금요찬니 자이른 사바세계 남선은 다부지로다 해동은 대한민국 강내가 가져 오늘 여기에 오신 분 봉종살 없을 소자 봉종살 불고 가자 고상고소 달싹인 이장인 삽줄에 복제쌀 동네방네 불란쌀 고지간의 회살쌀 도정나무 실물쌀 정글 달아 도살인지 돌 다르면 속살이라 산나무 복센쌀 죽은 나무 동토쌀 한마당의 대룡쌀 제북마루 용총쌀 본인대산 우당쌀 마루배추 동조림쌀 건넌 방의 근홍쌀 한방산가 접어들어 이벽저벽이 벽화쌀 대외지은 봉방쌀 애기난데 삼신쌀 환대미 때는 덕만쌀 대금신 조왕신 늙음신도 조왕신 발마 저처 조왕대신 아궁이는 금덕기요 굴독은 굴대장군 굴두멍은 용녀부인 가로독에는 세요각시 공통 팥동 마태장군 살감밑대 땡그랑 각시 일책살렘으로 금일고사대를 바쳐 온강의 소멸하니 문할 여기에 오신 분 반사가 대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마음과 뜻과 없선 대로 수고한 성취 바로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네 가는 것이 이 국악 음반입니다. 예산족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왜 예산족이냐면 그 이광수 선생님의 민족음악원이 예산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그럼 왜 그것 때문에 예산족이 아니었나요? 선생님이 네. 조고 음반 만들려고 저희가 그 예산에 있는 민족음악원에서 네. 합숙을 하긴 했습니다. 계속 연습해가면서 한 일주일 넘게 합숙하고 뜨문뜨문 만나서 구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일주일 정도 거기 내려가서 다 살면서 합숙을 했고 그때 제가 이제 낙엽을 쓸었다고. 지난주 방송 네. 방송 들어보시면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예술산의 족속들 그래서 음. 예산적으로 하자 다 이렇게 장르 뭐 재즈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이제 뭐 행위 예술 하시는 춤 추시는 분들도 같이 공연 많이 하고요. 뭐 이베이스 스페이스 공감 60분짜리 네. 촬영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하고도 같이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음악원은 충남 예산에 있지만 맞습니다. 이 앨범의 이름인 예산족은 예술 할 때 예자 네. 예술산에 모인 족들이야 다 모여라. 네. 이거군요. 네, 멋있습니다. 네, 그런 제목이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예산족이라고 하는 음반에 이광수 선생님을 비롯해서 아까 전에 우리 그 함주명님이 설명을 했지만 제가 이 앨범 자켓을 보고 있는데 이걸 꼭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앨범 자켓에 아예 써 있어요. 리광수, 그다음에 미연, 박미연 선생님이겠죠. 네. 박재천 그리고 이영광 아까 얘기했던 네. 청주분. 네. 맞습니다. 충주 충주 네. 이영광님 그리고 손경서가 딱 있네요. 그리고 권지훈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함주명. 네. 멋있네요. 이렇게 이름이 자켓에 딱 들어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였습니다 그때 진짜. 제가 괜히 뿌듯하군요. 제가 예산족 이 음반에서 이광수 선생님께서 비나리라고 하는 이제 소원 성취를 이제 발언하기 위한 이제 소리인데 그 중에 이제 선고사 부분 네. 들어봤습니다. 너무 워낙 소리가 좋으시고 이번에 재즈 하시는 분하고 또 이렇게 협연을 하니까 또 색다른 맛이 나지 않았나 크로스오버의 느낌이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전에 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또 궁금한 얘기를 또 이어가 볼까 하는데 그래요. 안산에서 사물놀이를 했던
풍물마당 터주가 어쩌다가 이광수 저 멀리 예산에 있는 이광수 선생님, 그것도 사물놀이를 직접 창시하신 사물놀이 창시자 중 하나인 이광수 선생님과 인연을 맺고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송경서 선배님께서 네. 저도 이거 계기는 모르겠어요. 네. 거기 음반에 같이 녹음하셨던 사물놀이 몰개 네. 대표님이신 이영강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네.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안산에 있는 팀들 그리고 팀들 그죠, 권지훈 선배님하고 네. 저하고 저희 후배, 지금도 같이 하는 후배분 있습니다. 네네네. 장필립 단원이라고. 네네네. 그래서 그 저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그 직전에 먼저 이렇게 연습 같은 거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한 1년 정도 뒤늦게 저하고 저희 후배하고 이렇게 합류를 해서 그 선생님하고 충주에 계신 선생님하고 활동을 하면서 이광수 선생님 또 민족음악원 직계 제자시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선생님 공연이나 이런데 점점 같이 가게 되고 민족음악원 단원으로서 활동하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몰개라고 하는 타악 팀이 있는데 이 몰개의 아무튼 상쇄님인가요? 이분이 이영광님. 이영광님하고 사물놀이로서 교류를 하다 보니 이 몰개라고 하는 팀이 워낙에 이광수 선생님과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연결이 됐군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광수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풍마당 터주의 단원들이 그 어려움에 처해 계신 이광수 선생님을 자주 찾아뵙고 대화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응원도 해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루 자고 오는 일정으로 움직인 적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뭐 선생님 예전에 운전면허가 없으셔서 차는 있는데 운전면허가 없으셔서 단원들이 차는 있습니다. 예산 내려가서 선생님 모시고 서울로 공연 다니고 송경선 선배님 많이 하고 저희 후배 장필립 단원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만날 기회가 더 있었죠. 그렇죠. 문화 그렇죠. 공연도 많고 일도 많을 때니까요. 그리고 이광수 선생님이 또 한창 활동력이 많을 때 그렇죠. 쉬었고, 그래서 어쨌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던 풍마당 터주의 기틀을 잡아주신 3인방 있지 않습니까? 차도열님, 손경서님, 권지훈님인데 이 중에 이제 손경서, 권지훈 두 사람이 사물놀이 명인 이광수 선생과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했고 또 정성을 다했고 이광수 선생님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정말 자주자주 내려가서 아무튼 열심히 응원도 하고 위로도 하고 손도 잡아드리고 대화도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신임을 많이 얻은 다음에 이제 탁 제자로서 민족음악원의 일원으로서 풍마당 터주 식구들이 함께 규합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중요한 건 함주명 선생님 이제 주인공이죠. 함주명님이 풍마당 터주에 결합하게 된 과정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1999년도라고 했는데 이땐 대학생 때 아닌가요? 군대 가려고 휴학했을 때입니다. 군대 가려고 휴학했을 때. 자, 어떤 인연으로 안산에 오게 됐고 또 풍마당 터주에 들어오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그 대학교 동아리를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풍물 배웠군요. 지방에 있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가게 됐는데 어쨌든 거기서 장구를 처음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배운 와중에 거기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손경서 선배님하고 친구였어요. 대학 동아리 선배가 손경서 선배랑 친구. 네네네. 좋아요.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사돈의 동생쯤 되는 뭐 이렇게 약간 멀지만 가까운. 그래서 뭐 두 분이 뭐 이렇게 젊었을 20대 중반이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흔히 노가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친해지셔서 건설 노동하다가 나중에 제가 방학 때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부평에 있는데 그 선배님이 대전에 사시는 선배님이 안산에 내 친구가 프로 활동을 하니 방학 때 가서 좀 배우자. 그래서 와서 그럼 처음 올 때는 그 선배랑 같이 왔네요. 그 선배도 배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죠. 하루인가 이틀 정도
같이 있다가 네네네. 배우고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어. 뭐 저녁에는 이제 뭐 소주 먹고. 소주 먹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후에 집이 인천이니까 네. 뭐 시간 날 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군대 가기 전까지 놀러 오는 기분으로 왔었죠. 좋았네. 인천 뭐 안산 가까우니까 그렇죠. 군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여유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배우고 공부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또 시간이 남으니까 아하. 놀러 오다가 아하. 발을 좀 깊숙이 담갔죠. 군대 갔다 와서죠. 네, 군대 갔다 제대하고. 와서 깊숙이 담가서 네네네.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기 제가 전- 궁금한 거 잠시만. 군대 가기 전에 대학 풍물패에서 풍물을 배웠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건 대학생이었잖아.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간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휴학을 한 상태였잖아. 그렇죠, 보통 제대하면 복학을 꿈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복학을 했나요? 안 했지요. 그렇죠. 그렇지.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발을 깊숙이 집어넣으면서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대학 복학을 포기합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네, 99년도에 군대 가기 전에 왔다가 2001년도에 제대하고 네. 2002년 월드컵과 함께 열심히 어허. 풍물 치고 공연하고 월드컵 때 또 열심히 또 풍물 치잖아. 가을에 군대 제대하고 사무실에 와서 네.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때마침 요 주변에 같이 연습해야 되는 상황에 그 후배도 있었고 이래서 네. 그리고 그때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입시 같은 걸 권유를 했어요. 어허. 공부를 해야 되고 옆에 네. 있는 사람들이 직업이고 프로다 보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연습을 하게 된 거죠. 그랬군요. 네.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입시를 생각하고 네? 시험을 봤는데 어. 떨어졌어요. 아, 그랬군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 한 1년 정도 더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휴학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결국에는 이제 학교를 또 들어가게 되긴 했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휴학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휴학이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자퇴를 하고. 네. 아니 저기 뭐야. 이 1년 지나서 본 시험에서 합격했다면서요. 새로운 학교에. 한 번에 합격을 안 했지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 자퇴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군요. 휴학이 연장이 뭐 더 이상 안 한 번, 되니까. 두 번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자퇴 근데 잘했어. 그만큼 이미 왔을 때는 제가 직업으로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진 이유죠. 그렇죠. 그리고 전공으로 다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정확하게 딱 뚜렷하게 있었을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퇴를 결심하고 그리고 고해에 학교를 다시 입학하게 돼 1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고 그래서 쭉 공부를 해서 학생증이 몇 개 되면 학번이 몇 개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술대학 다니는 분들이 그 전에 일반 대학 학부에 학번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 좀 함주병님도 그런 사례인 것 같고 제가 알기로도 풍마당 터주가 안산 지역에서 되게 그 실력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안산에 있는 여러 학교들에도 여러 이제 풍물 동아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국악교사로서의 역할들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안산에 있는 여러 고등학교들의 그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그 풍물을 배웠던 고등학생들이 그 상물을 엄청 잘 돌리거든. 그래서 어디 막 대회 나가면 상도 받고 그래요.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입시 공부를 시켜서 예대까지 진학시키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같이 합류하여 네. 그 대열에 합류하여 입시 공부를 하고 서울예대 국악과에 합격을 하게 된 거죠? 네, 서울예대 국악과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땠나요 학교 생활은? 꽃이 폈나요? 27살에 1학년을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네. 어땠을까요? 아이고, 그래요. 주변 동기들이 되게 다 멀리하고 이런 게 있어. 근데 그 예대는 각 전공과마다 약간 27 정도 되는 혹은 그보다 더 나이 많은 이런 분들이 좀 덜어 있잖아요. 많이 있었고요. 네네네. 물론 서울예대는 많이 있었고 서울예대
그 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음. 수능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지금도 음.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기하고 내신하고 면접 네네네. 그러니까 수능을 보지 않는 저처럼 조금 나이 먹고 오는 심지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제 동기 중에 지금 조금 유명하신 국악인도 있습니다. 이희문이라고. 어머나. 네. 동기 중에 이문이 있습니까? 네. 세상에. 이희문 형님이 네. 저랑 동기였어요. 어. 더 많은 한 학번 위인데 더 많은 선배님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네네네. 학교 생활은 뭐 그런 것보다는 나이가 좀 들어서 뭐 학교를 가서 재미있는 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재밌었죠. 아. 그래서 뭐 장구를 치면서 들어갔는데 네네네. 국악가니까 네. 뭐 단서도 배우기도 하고 네. 노래도 배우기도 하고 이론도 배우고 음. 뭐 국악 이론, 서양 음악 이론 이런 거 다 배우면서 뭐 그 학교 생활이 재미있었죠.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입시하는 상황에서 처해서 학교를 간 거고 네네. 또 저한테 입시를 해서 학교를 간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네. 장구만 쳐서 학교 갈 수 있다.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수능 굳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네네네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공부해야 네. 되고 네. 그리고 재밌으면 진짜 열심히 할 거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 20살 때 얼마나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공부 안 하고 맨날 장구 치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네. 우리가 학점 관리를 하나도 안 한 그런 학생이었죠. 근데 반대로 서울예대 들어오니까 이게 재밌잖아요. 네네네. 학점 관리가 자연스럽게 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너무 배우고 싶고. 그 두 학교의 학점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학점이 높았던 학부는 없지만 대학원 가서 그렇게 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말 나온 김에 네. 이희문님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아 좋습니다. 이희문님은 제가 그 나의 아저씨에서 그 사나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드라마 OST를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희문님이 부른 그 국악 중에 청춘가라고 지금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프렐류드라고 하는 재즈 이분도 재즈 밴드거든요. 프렐류드 이분과 함께 크로스오버로 음악을 한 게 있네요. 청춘가 요거 한번 듣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이희문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이희문님과 재즈밴드인 프렐류드가 함께 연주하고 부릅니다. 청춘가 듣고 오겠습니다. 청춘 동안은 내 자랑 말아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누나 세월
청춘 말로만 말고요 청춘 시절에 게을리 맙시다. 네, 이렇게 이문님이 프렐류드와 함께 청춘가라고 하는 또 명곡을 부르고 있는데, 네, 제가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멈췄습니다. 어느덧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46분 7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토크할 내용이 아직 남아서 이 정도 멈췄고요. 혹시 더 듣고 싶으신 분께서는 유튜브에 이희문 프렐류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 네. 풀마당 터주가 역사도 오래된 만큼 공연 다닌 횟수도 굉장히 많을 거고 공연 갔던 장소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그동안 다녔던 공연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는 것으로 방송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공연이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 그냥 재밌는 상황 아니면은 어떤 선생님들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공연들도 있고요. 네네네. 재미나는 에피소드도 많은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선생님하고 처음 공연했을 때겠죠. 이광주 선생님과의 첫 공연. 그리고 그런 처음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제가 터주에서 원래 처음에 북을 쳤어요. 아까 권지현 선배님 계셨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두 분이 나가시고 나서 네. 깽가리로 바꿨어요. 네. 깽가리 장필림님이 장구 치는 거고. 네. 네, 깽가리로 바꾼 다음에 첫 공연 음, 극장에서 하는 풍물마당 터주 이름으로 그게 안산시립하고 협연이었어요. 시립국악단하고. 네, 안산시립국악단하고 어머나. 협연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때 안산시립국악단에서 기획을 한 안산 이름 천년이 된다 어. 해서 천년 안산에서 안산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 뭐 음. 무용이라든가 아. 딩뱀이라든가 이렇게 다 해서 신모듬이라는 곡을 협연을 했는데 네네네네. 뭐그 전까지 꽹가리로 공연 많이 하곤 했는데 네. 어쨌든 터주에서 음흠. 뭐 그런 이름을 달고 음흠. 약간 이런 그래도 비중도가 좀 있는 그런 공연이 그게 처음이었죠. 그리고 가뜩이나 처음이라 긴장되는데 촬영도 다 하고 네. 나갈 거 다 예상하고 있는 그런 공연인데 또 만석이었어요. 대극장이 거의 1200석인 거 아시죠? 해돋이 극장 얘기하시는 네. 거죠? 엄청나군요. 1000명 정도 들어온 이야.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연도 꽤 기억에 있는 공연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뭐 해외 공연 해외 공연도 많이 가봤는데 그래도 제일 제가 공연을 하면서 재밌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해외 공연 중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음악 페스티벌에 공연을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또 짜릿하겠다. 아프리카에서 하는 음악 페스티벌인데 와. 그나우아라는 음악 페스티벌이에요. 그나우아라는 게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의 그 민속 음악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모로코 나라는 모로코. 네. 모로코. 요즘 그 영화 있죠? 그 어떤 거? 카사블랑카? 아니 카사블랑카도 거기와 연관이 있고요. 카사블랑카도 거기 연관이 있는데 모로코가 지중해를 면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스페인 건너편에. 네네네. 스페인 바로 밑에 있고요. 네네. 거기에 흰색으로 된 집들이 막 있는 그 집 거기가 카사블랑카의 그 촬영은 딴 데서 했는데 거기 네네네네. 원래 지역이라고 하고 네. 모가디슈 촬영지에서 촬영을 모로코에서 했나 보죠. 모로코에서 하고 네. 그 촬영지가 있는 그 해변가 에싸우이라는 에사우이라는 마을인데 음. 그 도시죠 도시. 네네네. 거기에서 음악 페스티벌을 해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하는 음악 페스티벌이라 조금 큰.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새벽 2시 3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와.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그 성곽으로 들어있는 안에 골목으로 되어 있는 집들 있는 그런 데에서 저희가 숙박을 해서 네네네. 공연 한 있는 동안 한 번 공연 이틀 공연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거기서 관광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악 축제 공연이 진짜 제일 재밌었겠다. 네, 무슨 그게- 행사 때문에 해외 나가는 그렇죠. 것보다는. 뭐 한인회라든가 대사관에서 하는 행사 이런 공연 말고 네네네네. 음악 페스티벌이 제일 재밌죠. 특히 아프리카에서 열린 음악 축제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온갖 나라의 타악들이 다 모일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거는 이제 프랑스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네네. 아프리카 하면은 레게 음악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네, 아프리카 하면은 레게 음악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레게는 제가- 자메이카 아닌가요? 제가 왜 레게 자메이카. 음악을 얘기했냐면 네네네.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음. 단독 공연 40분 정도 하는 거였어요. 음. 저희가 2시 공연인데 예를 들어 음. 뭐 저희가 저녁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공연이 2시까지가 원래 새벽 2시까지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새벽 저희가 2시까지. 만약에 어. 12시 공연이다. 그러면은 앞팀이 11시 반까지 공연을 하고 저희가 리허설을 30분을 하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앞팀이 리허설을 계속 늘어지더니 어머. 11시 55분 정도의 공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5분밖에 안 남았네 시간이. 그렇죠. 어.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후다다닥 막 해서 막 공연을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 앞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 어. 늘어지는데 아무도 빨리 하라는 제스처도 스태프들도 그냥 늘어지면 늘어지는 대로 가는 거야. 걔들은 아.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순서만 순서가 중요하고 순서대로 잘 이렇게 조금 늘어지면 늘어지는 대로 이렇게 그렇죠. 쭉 하고 이런 거구나. 네. 그래도 팜플렛의 시간이 명시가 돼서 홍보가 되었을 텐데, 근데 뭐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으니까 그게 또 용인되는 문화이기도 할 거고 관람객들에게. 자꾸 느려져서 욕을 했는데 앞팀이 진말리였어요. 짐말리? 반말리의 아들. 어머. 반말리 아들이 앞팀이었다고? 네. 대박스. 다음 날 알았어요, 사실. 반말리가 자메이카 네. 레게 음악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분의 아들이라면 그분도 레게를 하셨겠군요. 그렇겠죠. 오케이, 저는 뭐 오케이. 욕하면서 있었던 기억밖에 없어서. 아하, 이거 왜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진말리 어. 뭐 그런 음악 야, 페스티벌이 신기하다. 연주자로서의 제일 재밌었던 거고 그리고 뭐 에피소드는 가려고 하다가 취소된 적도 있어요. 이게 좀 안 좋은 사건이지만 중국 저쪽에 그 서쪽으로 대지진 났을 때 거기 원래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지진이 나서 못 가고 네. 어디 가려고 했던 나라 갑자기 취소가 됐는데 음. 내전이 나서 못 가고 아이고. 풍마당 터주는 그런 이렇게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외 공연 초청을 얼마나 많이 받으면은 공연 가려고 할 때 지진이나 내전으로 못 가는 경우가 생길까요? 또 말 나온 김에 어쨌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정말 위로를 전합니다. 이 방송 통해서. 네. 아무튼 그렇게 공연을 다녔던 경험들이 있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그 외에 국내 공연은 그게 광복 50주년이라는 타이틀인데 이제 이렇게 약간 서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다르셔서 네. 연도에 대한 얘기를 빼고 서울시향하고 협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막내야 갖고 네. 이강선 선생님 공연이었어요. 또 막내여서 열심히 뭐 선생님 지금 들어드리고 뭐 이렇게 공연 가서 아하. 했는데 네네네. 그때도 약간 서울시향 갔더니 외국인 연주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지휘자분이 영어로 다 연습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연습실이 근데 너무 좋았어요.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연습했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정명훈 지휘자님이 그래요. 정명훈 지휘자님이 서울시향에 있었었죠. 네 그때 네네네. 공연을 한 거죠. 그 엄청난 지휘자분하고 공연하는 네. 것도 제가 뭐 저희 선생님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쯤이셨고 저는 뭐 처음이니까 대가들끼리는 또 이렇게 약간 인맥이 있잖아요. 그쵸. 정명훈 또 이광수 이런 인맥들로 같이 만나서 또 이렇게 협업을 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함주명님의 공연 경험은 제가 연극할 때 했던 공연 경험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굉장히 고급지고 격조 높고 해외적이고 막 이렇군요. 부럽습니다. 마일리지 열심히 모아서
스페인 한번 놀러 갔다 왔습니다. 아, 네, 축하드리고요. 아, 이렇게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끝내야 될 시간이 또 왔어요.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2주 연속 그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니까 어떤지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면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어떠셨어요? 문화랑 예술이랑 그 지금 단원 FM 네네네. 여기 녹음실 너무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네. 사랑방 같고 따뜻하고 네, 우리 DJ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네네네. 얘기가 계속 잘 네. 나오고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번 감사합니다. 주 이번 주 다 네. 너무 재밌고 네. 저도 한번 뭔가 이렇게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도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지금 뭐 해외 공연 뭐 에피소드 얘기한 것처럼 뭐 국내 공연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네네네. 그런 걸 다 빼고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좋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모든 국민이 힘들고 모든 문화예술에 계신 분들이 다 힘들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다시 좀 풀려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좀 힘을 내서 안산에 있는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좀 더 많이 힘을 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하는 장르의 공연들이나 예술 활동들을 많이 표출할 수 있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럼 좋겠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쨌건 코로나를 이제는 뭐 완전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실내 마스크도 이제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밖으로 뛰쳐나가서 열심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그런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2023년도 따뜻한 봄이 오면 시작될 여러 축제들 그리고 여러 예술 퍼포먼스의 무대들을 꼭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역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곳이라면 더더욱더 열심히 좀 다가가셔가지고 예술인들의 기량도 마음껏 즐기시고 관람하시고 또 예술인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바쁜 시간 2주 연속으로 바쁜 시간 쪼개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좀 이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청취자분들께 지역 예술인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지역 예술인분들 입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는 이렇게 나의 예술 활동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한번 가져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좀 마무리 멘트를 빨리 끝내지 않고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요. 1시간에 딱 맞춰서 끝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음악 없이 멘트로 끝내보려고 합니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